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이제 작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인해서 현행 이 박병석 중재안 받아들일 수 없다, 수정하자, 이렇게 이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에 공식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8, 9일 날 좀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여야의 합의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오늘 24일 날이요 연거푸 2시간에 걸쳐서 2개의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22일 날 통과했을 때 하나, 23일 날 어제 하나, 오늘 2개, 그래서요 무려 이틀 만에 4개의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해달라고 그랬다가 점점 죄송하다, 사과한다는 입장문을 연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고요. 반대로 민주당도 민주당 나름대로 굉장히 또 반발이 많아서 민주당 이 게시판에는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말하자면 민주당 지지를 하지 않겠다, 이러한 강성 당원들의 입장이 지금 폭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야가 말이죠,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가지고 극적으로 타협의 물꼬를 맞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그것은 순간의 문제였고요. 이제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집중적으로 반대를 제기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어서 이번 주 한 주 내내 양당 간의 전면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아니냐, 극적인 타협을 지금 이루어야 되는데요. 이 극적 타협이 어려운 것이 지금 민주당은 친문 강성들한테 꽉 노예로 인질로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양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그대로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임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면 대치전이 벌어진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자, 먼저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에 페북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마디로 이 입장문을 보면요, 이거 너무 졸속이다. 어떻게 전문가들, 또 이 검사들, 그리고 법률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졸속으로 하느냐. 그래서 공청회를 열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 정면으로 한판 붙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의 새로운 제안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자, 그러면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되는데, 재협상,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이 권성동 이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아직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요, 이미 의원총회에서, 왜냐면은 완전히 추인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추인할 적에도 이거 되겠느냐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책임론이 사전에 나오는 것을 이준석 대표가 쐐기를 박는 것 같아요. 추가적인 협상, 대표는 권성동 의원이 맡아달라. 그동안에 이 협상 이 정도 하는 것도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이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 이 네 번째 입장문,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반박,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준석 대표 입장문이 굉장히 길은데요,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요약을 해서 이 핵심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원내 지도부 논의는 존중하지만은 이번에 이 중재안에 대해서는 모수점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입법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내일 최고위에서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이 본인이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들하고 이번 중재안을 논의를 했는데, 자,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일선 수사 경험자들이 표명하고 있는 우려, 타당하다. 그래서 입법 과정에서 이런 수사 인력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거, 여기에 대해서요 분개한다고 밝혔어요. 분개한다.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반대가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분개한다.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자는 어제 밝혔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개정돼서 2021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사법제도에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이 안착이 되기 전에 벌써 여기에서도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검토 없이 졸속으로 입법이 추진되는 거,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이렇게 반대를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 일주일로 시한을 정해서 움직일 시한이 아니다.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28, 9일 통과시킨다. 이거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민주당이 거대 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 정치하는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불가항력적 협상을 하느라 수고는 많았지만은 내일 최고위에서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 인력들을 모시고 공청회부터 하자. 공청회를 만약에 민주당이 받기 어렵다 한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사안에 관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청문회를 통해서 입법 추진에 민주당이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민주당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회피한다면 입법 추진이 졸속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빼도 막도 못하게 민주당이 도망가라는 이 퇴로를 차단하는 입장문으로 봅니다. 그리고요, 이 최고위에서 대논의하지만은 협상을 이끄는 권성동 원내대표 힘을 더 북돋아 줘야 한다. 애초부터 상대당에서 힘자랑을 위해서 무리한 요구와 비현실적 시안을 들고 나온 상황에서 협박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요, 이 권성동 의원 사실 윤핵관이라고 맨 먼저 비판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준석 대표잖아요. 완전히 꼬리를 내려갖고 입장을 반복하고 번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지금 이 권성동 의원의 원내대표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와 힘을 실어주는 발언에도 아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강한 힘을 실어줘야만이 무리한 입법을 막아낼 수 있는 협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재협상에 사실상 재협상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민주당 법안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이 시도 반드시 막아내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말이죠, 이 검수완박 우려를 잘 알고 있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모든 노력과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반박문을 내놓고 있어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지 검찰을 대표하는 검통령이 아니다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브리핑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벌써 여야 합의 내용을 파기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이 기득권 수호 논리와 같은 맥락으로 헌법을 언급한 것이라면 이는 헌법 취지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고 헌법의 취지는 검찰 입맛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윤석열 당선인은 예정된 검찰 정상화 국회 입법을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법 정의를 위한 후속 입법을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드디어 윤석열 당선인의 기본 입장, 이 우려를 잘 알고 있고 헌법같이 수호하겠다 이런 기본 입장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은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반기를 브리핑까지 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안철수 위원장이 비록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했지만은 정치인이 정치인 수사를 하지 않겠다. 이거는 이해 충돌, 스스로 검찰 수사 범위에서 제외한 거, 이거는 이해 충동이다, 상충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검수완박법대로 갈 경우에는 이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비대해지는데 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 자, 이준석 대표, 그 다음에 안철수,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까지 모두 이 삼두마차, 이 탑 리더층에서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세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지금 검수완박의 통과가 원안대로 통과가 되지 않으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 민주당 게시판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누더기 법안이다. 그래서 반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요.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중재에 나선 박홍근 의장, 그리고 박병석 의장,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한 비판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원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6.1 지방선거에서 낙송 운동을 벌이겠다. 이 정도의 이 강경파 의견들의 의견이 지금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고, 특히 황운하 의원이 이런 사인을 이미 줬어요. 바로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합의문의 핵심적 내용인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합의는 대국민 사극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고,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24일 바로 오늘이죠. 출마를 선언한 뒤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여야 합의하는 제가 생각하고 추진해온 검찰개혁 방안과는 매우 다른 중재안이다. 왜냐면요, 박주민, 황운하 이런 사람들이요 아주 초강경파 의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앞장서서 지금 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도요,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이틀간에 걸쳐서요, 이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즉 중재안에 관련된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민주당도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네 번째 입장문을 내놨어요. 한마디로 계속해서 검사한 바 사과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자기가 힘들게 이 다수당의 횡포에 맞서서 싸워왔는지, 왜 두 가지 범죄밖에는 지킬 수 없었는지, 이러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실망한 그리고 분노한 국민과 당원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입장문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오늘 오후 이른 시간에 내놓은 입장에서도 과거에 이해해달라라는 입장에서 사과로 바뀌었잖아요. 거듭 사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의 게시판이 천여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글들이 올라오면서 이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보수권에서 오늘 말이죠, 이제 서울 시내에서도 또 데모가 일어났어요. 시위가 반발하는 이런 걸 보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놀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2시간 만에 연쇄적으로 죄송하다, 열심히 지적된 문제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타결안을 지금 합의된 타결안이 나온 직후에는 일선 검사들은 만족한다. 그리고 사건 총량을 따지면 0.1%의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개시를 검찰이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그리고 특수부 이외의 검사들은 업무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아무런 혼란이 없다. 이렇게 내가 잘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다가 이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하고 이번에 네 번째 거듭 사과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실망한 국민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고 의석수가 부족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실망하신 마음을 치유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만약에 원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헌법재판소만 바라보며 우연히 날 것이라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은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구성을 가지게 된 헌재의 헌법재판소에서 현재의 우연 판결이 날 것이다 기대하기 어렵고, 그렇게 된다면 차악도 아닌 최악의 악법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과거 공수처법이 그랬다. 이러한 이 우려는요, 저도 이미 지적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안 없는 투쟁은 정치인 개인의 인기를 올려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 과거 그렇게 해서 아무런 수사 경험도 없는 변호사가 쉽게 지원할 수 있는 공수처가 탄생을 했고, 99% 범죄의 직접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었다. 대안을 가지고 싸웠다면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 이러한 협상의 경위 그리고 협상의 전략들을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0석으로 전부 막아낼 수 없었고, 저희는 불가피하게 1% 범죄 중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부패와 경제 범죄를 사수하고 검경관 견제와 균형의 최후 수단인 99% 범죄에 대한 보완 수사권, 즉 2차적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서 버텼다. 무엇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자동으로 소멸되게 하려는 민주당의 부칙 시도를 막아내서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벌었다. 원안이 통과되었다면 손도 못 대고 당분간 비리 수사는 접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면서 번 시간 동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의 심각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겠다. 그래서 일면으로는 이 수정 협상을 벌이고요. 일면으로는 정면 투쟁하겠다. 그래서 이 강원 양명 작전을 구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2시 45분에 오늘 세 번째 글에서는요.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판단해서 어쩔 수 없이 양보했는데 당초 이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이런 것도 포함할 것을 주장했지만은 하나라도 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권성동 의원, 이 굉장히 어렵게 협상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성동 이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의 이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을 좀 차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이 권성동 의원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협상도 맡아서 해달라. 그리고 그동안 고생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전면 투쟁에 나섰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